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요 7월 14일 어제였죠. 목요일 8시에 서울은행 회관에서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에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근본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및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죠. 발표 등 국내외 시장 주요 이벤트 시점에 맞춰서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를 관계기관이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주식 채권시장 변화 추이 및 원인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방기선 제1차관 모두 발언인데요. 한번 보시죠.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우선 얘기했었고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그리고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공급망 충격과 유가 상승 등이 중첩되어 유발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죠. 이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대응 과정에서요. 금리 상승 가속화로 인해서 요즘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금리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가속화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 같다 라는 게 참 문제점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최근 우리 금융시장도 인플레 상승과 경기 둔화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요. 글로벌 시장과 높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최초로 기준금리 빅스텝 했죠. 우리나라도 50bp 인상과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라는 국내의 시장 주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고, 금리 인상폭과 향후 인상 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주가는 선방향하죠. 이에 따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요. 우리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그제거든요. 그제는 코스피가 올랐는데 코스닥도 올라고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2022년 7월 14일에는 코스피 잠시 보면 2322.32 6.29포인트 하락한 0.27%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올랐네요. 766.08 2.9포인트 상승했고요. 0.38% 상승했네요. 정리하자면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반등을 한 거죠. 오른 거보다는 약소하게요. 아무튼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우리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선반영됐던 거죠. 예측했던 것보다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 주가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상당 부분 되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거죠. 어제 주가는 중국 증시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그제입니다.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였으며 코스피 0.47%죠. 2328.61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하며 하락 5.2원 하락했고
1306.9원, 이렇게 1달러당 1300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회사채, CP 시장 안정 조치 발표 등에 힘입어서요. 국고채 10년물이 4.8bp 올랐죠. 그래서 3.301%입니다. 10년물 금리가 하락하였다고 하고요. 한편 간밤에 국제금융시장은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직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죠.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요, 전년 동월 대비 9.1%였죠. 근데 시장 예상은 8.8%였습니다. 그리고 전월 수준으로 보면 8.6%인데 시장 예상과 전월 수준을 상회하면서 81년 11월 이후에요,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41년 내 최고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벌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9%나 상승했습니다. 전월 6%보다 비록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 5.7%였죠. 5.7%보다 상회하는 등 전방위적 물가 압력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연준의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요즘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요, 미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한편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장을 보니까요, 내리고 있네요. 우선 다우존스가 3772.79, 0.67%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나스닥은 1126.54 해서 1.07% 내리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S&P 500은 3751.71, 1.31%가 내리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미국장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5일 12시 38분이고요. 새벽이죠.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에 껴가지고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G1, G2에 껴있죠, 중간에.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주요 이슈에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서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지나친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추가 조치가 궁금하긴 한데요. 여기서 우선 간략하게 이렇게 추가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요즘에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올리게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도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2030 세대가 영끌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매입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모든 자산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 같은, 부동산 같은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부동산에 잠시 갔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가나 뭐 여러 가지 뉴스나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나라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우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계부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기사를 봤는데 영끌한 그러니까 2030 세대 영끌 부분에 대해서 90%까지 해당 그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그런 뉴스나 기사를 봤는데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차근차근 빚을 갚아온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뿐더러 여러 가지 안일한 그런 대응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정책 같고요. 아무튼 좋은 정책들이 빨리 펼쳐져서요. 지금의 난관을 잘 해결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